유독 어둠이 깊게 내려앉았던 어느 날, 한 소년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고 내가 다 이해해. 네가 뭐 미친놈도 아니고 뭐 다 이유가 있었겠지. 뭐 오죽하면 뭐 나한테 이러겠냐. 야 임마, 그래도 임마 우리 임마 친구잖아. 또 다른 남성은 누군가에게 폭언을 쏟고 있죠. 순식간에 골목에 있던 소년이 튀어나와 차에 부딪혔습니다. 선생님 CPR이요. 내가 할게. 그리고 생사가 오가는 소년. 형. 그 순간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시간 23시 33분.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신원비상 환자라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형. 꼭 남성을 부르는 것 같은 목소리.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약 15시간 전, 동주는 갑자기 도망간 친구 때문에 최악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아니 둘이 50 낸다고 그랬지 혼자 50 낸다고 그랬어요? 제목 반 냈으니까 나머지 반은 그 상일이 쳐주셔서 받으셔야죠. 네 친구잖아. 제 카드까지 그거 들고 튀었는데 그게 뭐 제 친구입니까? 카드에서 돈 꺼냈었어? 예, 현금 서비스 300이요. 300? 어휴, 친구도 아니네. 예, 가보겠습니다. 식사 챙기세요. 다녀와. 예. 야! 거기서! 소설가를 꿈꾸는 동주는 공모를 앞둔 중요한 시기지만 갑자기 사라진 친구 때문에 빚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영대야, 나 지금 살 것 같다. 끊어라. 뭐? 경찰에게 잡힌 한 여성의 차. 어머니! 괜찮으니까 저 믿고 문 좀 열어주세요. 10분만 있잖아. 아니, 비켜봐. 교통사고를 냈던 동주 어머니. 이 문 열어봐. 근데 뭐하러 왔어? 문 열라고! 진짜! 화내지 마!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이었고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1,500이나 달라고 하거든요. 그 엄마 전세금에서 1,500 빼주시고 그만큼 이 월세로 돌리면 안 될까요? 네 엄마가 월세로 돌린 지 꽤 됐어. 또다시 벼랑 끝에 서버린 동주. 술 마시고 운전을 왜 해? 점심에 반주를 딱 3잔 마셨어. 엄마 알바하는 식당 사장님이 3잔 마셨는데 0.09가 나와? 입만 열었다 하면 그냥 거짓말. 전세 보증금 빼서 어디다 썼어? 또 남자한테 사기당한 거야? 아니 동주야. 투자한 거야. 몇 배로 불려준다고 해서. 정신 좀 차려!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기껏 대학까지 가르쳐놨더니? 엄마가 뭘 해줬는데? 내가 밥 해먹으면서 내가 벌어서 대학 다녔어. 그렇게 잘났으면서 왜 취직은 못하고 그러고 살아? 작가님 뭐니 헛바람 들어가지고. 그렇게 최악의 날 소년과 사고가 났던 동주. 사람이 어떻게 벽을 뚫고 튀어나와요? 진짜로 딱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말이 돼요 그게? 육동주 씨 오늘 천운이에요. 사망했던 피해자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기적처럼. 그래도 다행히 소년은 목숨을 건졌죠. 소년이 가지고 있던 가방, 그 안에는 낡은 마이마이와 이상한 돌덩어리, 그리고 시나리오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가지망생 동주는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글. 아무리 찾아봐도 출간된 적이 없는 시나리오였죠. 천재네. 그 시각 깨어난 소년은 한 할머니 앞에 서 있습니다. 저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선혜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여전히 해결된 게 없는 채 깨어난 아침. 너 태광그룹 둘째 아들이랑 잘 안 되며? 뭐 그 자식한테 부탁하라고? 아니 공모 당선되면 그때 갚는다고 하면 되잖아. 아니 재벌이 출판사 대표하는 거 보면 인간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순진하기는 전부 다 갚겠다는 거야. 돈도 명예도. 태광그룹 이태맘 회장의 동생 명석. 동주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어떻게 지내? 그냥 뭐 그렇지 뭐. 여전히 택배는 하고. 몸을 움직이니까 뭐 운동도 되고 오히려 글도 더 잘 써져. 용건 얘기해. 할 말 있다며. 나 그것도 돈 좀 빌려주라. 얼마나? 1,500. 언제 갚을 건데? 그 대학문학상 공모 있는 거 알지? 당선금 받으면 내 바로 갚을게. 내 이자까지 쳐서. 차라리 로또를 산다고 해라. 로또 될 확률이 당선 확률보다 높지 않을까? 작년 공모에도 최종심에 올랐어. 재작년에도 최종심에서 떨어졌고. 그게 너한테 독됐어. 가장 절실한 순간 가장 처절해지는 동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해? 지킬지 아닐지 네가 어떻게 알아? 재능 있는 거 알아. 아는데 당선 수준은 아니야. 읽어보고 얘기해. 당선 수준인지 아닌지. 홧김에 소년의 가방에 있던 시나리오를 던지고 나옵니다.
새벽에 의식을 찾았다가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걷기도 하고 말도 했다면서요. 예, 알 수 없는 말을 하긴 했다는데 의미는 모르겠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것은 없었던 소년. 이거 진짜 네가 쓴 거냐? 당연한 걸 왜 물어? 출판하자. 내가 책 내주겠다고. 당장 돈 필요하다며. 신용 없어서 뭐 먹고 준다며. 계약하자. 내가 베스트셀러 만들어줄게. 차기작까지 포함해서 내일이라도 계약금 줄 수 있어. 기회가 왔을 때 잡아. 나 2번 제안 안 한다. 운명에 걸린 선택의 순간 결국 벼랑 끝을 벗어나기 위해 출판을 해버린 동주. 여기가 이젠 작가 지망생들의 성지가 될 거다. 성질은 무슨. 주사위는 던져졌다. 뒤돌아보지 말자. 순식간에 신이 죽었다는 입소문을 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재벌 출판사라 스케일이 다르다. 이제 정말 성공한 작가가 된 동주. 선생님. 그리고 그 사이 소평호수에서 차 한 대가 인양되고 곧이어 이 소식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신경철 맞는 것 같습니다. 신경철 소유 차량이고 신분증도 차 안에 있었고요. 2달 전 실종 신고된 영화감독 신경철 씨의 차량에서 남성의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 교수, 신경철 실종 당일 행적조사부터 해. 네. 병환영님이랑 같이 움직이고. 완전히 의식을 찾은 소년. 기억이 안 나요. 네. 사고 당일에 의식이 잠깐 돌아왔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학생이 다른 환자 병실에 있었고 거기서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해서 중환자실로 옮겼고요. 혹시 이름은 기억해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기억 돌아올 거예요. 다른 후유증도 생길 수 있나요? 환청이나 환영 같은 거요. 그런 증상이 있어요.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뭔지 모를 장면들이 보이기도 해요. 머릿속에 안개 같은 걸로 꽉 찬 것 같기도 하고. 사고 충격으로 생긴 일시적인 증상인 것 같은데 차츰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잘 먹고 마음을 편히 가져요. 네, 고맙습니다. 의사 수양의 손이 닿자마자 또다시 어떠한 장면을 보게 됐죠. 똥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뽑은 동주. 아하, 지기나. 예, 육동주입니다. 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조금 전에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동주는 지금의 명성을 잃을까 두려워하죠.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진 소년. 깜짝이야. 누구세요? 선혜 씨죠? 예, 그런데요. 할머니가 부탁을 하셨어요.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요. 그때 병실로 들어오는 깡패 같은 남자.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곧 돌아가실 거예요. 도대체 누구예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 다 안다고. 다 이해하신대요. 죄책감 갖지 말고 속 끓이지도 애태우지도 말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 요양원에서도 잘 지냈어. 거기 보내서 병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애달퍼하지도 말어. 너 살기도 바쁜데 자주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고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고 오빠들만큼 못해주고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고 염치가 없다. 착하고 착한 내 딸 선혜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문갑 2번째 서랍을 빼면 바닥에 돈이 든 봉투가 있대요. 그걸로 선혜 씨 무릎 수술하고 남은 건 예쁜 옷 한 벌 사래요. 큰 오빠는 가족들 등쳐먹고 개조되긴 글렀으니까 연 끊고 살래요. 저기 순식간에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한 소년. 그리고 할머니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누구세요? 가해자입니다. 교통사고 낸 사람이 저거든요. 우선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적처럼 깨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뭐가? 왜 갑자기 반말하세요? 가해자가? 아니 내가 가해자는 가해자지만 내가 한참 형이거든. 제가 몇 살인지 알아요? 아니 내 그건 모르고 아무튼 이 지문 등록 안 된 미성년자라는 것만 알아. 가방 어디 있어요? 기억이 돌아온 거야? 형이 갖고 있어요? 저기 그게 육동주 작가님이시죠?
맞죠? 신이 죽었다 작가님. 맞죠? 다른 기억은 없어도 자신이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던 소년. 가방 안을 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 살다 보면 이 뜻밖의 상황이 인간을 시험에 빠뜨릴 때가 있어. 계획적으로 나쁜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이해하기 힘들겠지. 맞아. 이해하기 힘들 거야. 이해해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잖아요. 형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건 아니잖아요.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만 미안해하고요. 가방 안은 봤어요? 그럼 왜? 가방 안에 내 이름이나 학생증 같은 건 없었어요? 없었어. 기억이 돌아온 거 아니었어? 쫓기고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기억만 있었죠. 가방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쫓기고 있었는지, 누가 날 쫓은 건지, 내가 누군지, 가방 안에 뭐가 있었는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가방 지금 형네 집에 있어요? 일단은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척 상황을 넘어갑니다. 태어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그 순간 다시 한번 타인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소년. 왜 그래? 왜? 기다려. 내 의사 불러올게. 또다시 어디론가 순간이동되었습니다. 세세한 것들이 모두 소년에게 공유되고 있었죠.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너 뭐야? 뭘 어떻게 한 거야? 너 정체가 뭐야? 나도 알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재수자 환자가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거야? 자해를 했어요. 심신미약이라도 주장하려는 건가? 딱 그거예요. 치료받으면서도 계속 떠들더라고요. 자기 심신미약자라고. 대부분의 소리들이 뒤엉켜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할머니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사실이에요. 교통사고 이후에 일종의 텔레파시 같은 이 초능력이 생겼다는 건데. 사고 당시 번개가 치는 동시에 나타났던 소년. 번개. 번개요? 나는 어때? 나한테도 뭔가 보이거나 들려? 아니요. 나한테는 왜 안 통하는 거지? 집에 오자마자 곧장 가방을 찾아보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소년의 가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다시 넣어둔 시나리오가 나와있죠. 동주가 병원에 가 있는 사이 누군가 집에 침입해 가방을 훔쳐갔습니다. 신경철 핸드폰 찾았어? 수색 중입니다, 팀장님. 여전히 신경철 살인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경찰. 2년 전 살해당한 피해자 전두현입니다. 박 형사가 이 팀에 있을 때 맡았던 사건이잖아. 전남동 오거산 살인 사건. 네, 미제로 남아있고요. 근데 두 사건의 범인이 동일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 전 전두현의 살해 현장과 신경철 살해 현장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피해자 전두현의 입에서 발견된 나무 조각입니다. 두 사건 모두 범인은 피해자들의 약점이 될 만한 물건을 현장에 남겼습니다. 악덕 사채업자였던 전두현의 입에서는 피해자가 몸에 지니고 있었던 금 장신구들이 있었고, 신경철의 차량에서는 성폭행 동영상이 담긴 USB가 발견됐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나무 조각이 나왔고요. 그 쌍놈의 사이코 새끼가 집단에 정의 구현한답시고 죄 지은 놈 지손으로 응징한다. 뭐 그런 거? 공통점이 또 있어요.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지에 10년 전 실렸던 기사 사진인데 전두현이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제 생각엔 범인이 일부러 남기고 간 것 같아요. 가운데가 태강그룹 이태만 회장인가? 사진 속 인물 모두가 상류층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포르투나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포르투나 대표 강혜경 역시 이들과 고교 때부터 친분이 있는데 DF건설 강대식 회장의 혼외자예요. 이게 신경철 살인 사건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여기 나상우를 제외하고 신경철이 살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2년 전 살해된 전두현 주머니에서 발견된 사진 속 인물들이 신경철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이다? 네, 두 사건 살인 현장과 증거품도 유사하고요. 우연치고는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네. 나상우 교수는 지금 실종 상태 아닌가? 7년쯤 됐지. 네, 확신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3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또다시 난리가 난 병실. 이분이 이 학생한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하셨어요. 폭행이요? 그날 할머니 병실에서 쫓겨난 깡패 남성이었죠.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폭력이나 휘두르고 아주 그냥 싹수가 노랗다 이씨. 폭행당하는 걸 목격하셨어요? 아니요? 야 양마 새끼야, 너 어디 한번 또 해봐, 무슨 수작인지 한번 부려보라고. 예, 환자입니다. 이 사람 좀 데리고 가세요. 뭐야?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 너 마침 잘 왔다. 저 새끼가 나한테. 진짜 정신 좀 차려. 평생 엄마 속삭이면서 살다니. 엄마 장례날까지 이러고 싶어. 너도 분명히 봤잖아. 헛소리 작작해. 죄송합니다. 저 학생은 아무 짓도 한 거 없어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예? 내가 분명히 똑똑히 봤다고요. 예? 우리 엄마
가시는 길 편하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거방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준 동주. 뭐 특별한 건 없었어. 볼펜, 완전필 같은 뭐 필기구랑 돌덩이랑. 돌덩이를 왜 갖고 다녀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그리고요? 구식 그 카세트 플레이어? 마이마이요? 그래 그 마이마이. 넌 어떻게 그런 걸로 음악을 듣냐? 그럼 음악을 뭘로 들어요? 어플로 듣지. 그게 뭔데요? 어플이지 뭐긴 뭐야. 그때 또다시 느껴지는 타인의 감정. 의사 수연은 그를 살해하려죠. 안 돼. 이거 뭐야? 그만해! 제발 그만해! 죽음보다 괴로웠던 수연의 고통이 살인범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들어와 봤어요. 당당히 불러드릴게요. 수연은 소년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저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이었구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보인다고 했던 말. 제가 괴물이 됐나 봐요.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괴물은 아니야.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게 꼭 정답이 아니듯이. 사람을 다치게 할까 봐 겁이 나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너는 괴물이 아니라 구세주야. 그리고 동주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질렀어.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소설이었거든. 문장이 좀 장황하게 길긴 하지만 나름 매끄럽게 고쳐졌어. 하지만 엔딩은 내가 원한 방식이 아니야. 그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시죠. 제가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행운을 빌어. 또 연락하지. 소설에 관해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야 오늘 언제 끝나? 어제 당직 서서 지금 퇴근하려고. 왜? 야 우리 집 가서 CCTV 좀 설치해줘. 그 싼 거 사지 말고 성능 좋은 걸로. 내 돈 나중에 줄게. 언제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지 불안했던 동주. 운동화도 한 짝뿐이었어요. 운동화를 보자마자 누군가 자신의 생일에 운동화를 선물했던 기억이 스쳐가죠. 누군지는 기억 안 나고? 네. 왜 절 찾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절 왜 찾지 않는 걸까요? 당연히 찾고 계실 거야. 어쨌든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좋은 징후야. 그리고 이제 퇴원해야 되는데 너만 괜찮다면 가족 찾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거 어때? 보소보다는 우리 집이 나을 것 같아서. 생각해 볼게요. 동주는 이런 상황에 더더욱 유명해져 버립니다. 이번 작품을 집필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 당시 제 상황이 좀 절박했습니다. 택배와 대리기사를 병행하면서 원고를 써야 했으니까 밤새 원고에 매달려도 빈 모니터에 커서만 깜빡이는 아침을 맞게 되면 그야말로 멘붕이죠. 이번 작품은 정신력의 승리인가요? 아니요. 가난과 육체의 고단함은 정신을 무력화시킵니다. 월세 낼 돈도 없는 사람한테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는 말은 잔인한 헛소리예요. 그래도 버텼어요. 하지만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무너져 가는구나 싶은 순간에 번개가 쳤습니다. 세상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한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혹시 작품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있을까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신이 죽었다. 작품의 서사는 제 상상력에서 출발된 그 픽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실한 물증이 잡힙니다. 신경철과 전도연 사체에서 발견된 나무 조각 재질 동일합니다. 2년 전 전두현 사건 이후 전부 공유해. 알겠습니다. 자, 두 사건의 범인이 한 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점 수사한다는 각오로 임한다. 정신들 바짝 차리고. 실종된 나사함도 있어요. 추론인지 시신이 발견된 건 아니잖아. 미리부터 사건 키우지 말자고. 네. 동주의 이름으로 온 책을 선물 받은 현수. 누구세요? 처음 현수를 만난 소년. 지금은 강력팀에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아직 가족을 찾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기억도 그렇고요. 확인해봤는데 실종신고 접수된 게 없어요. 사고 지점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건 어때요? 현수막이요? 피해자 얼굴 사진과 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기억을 잃었는데 현재 가족을 찾고 있다. 그런 식으로요. 연락처는 담당 경찰서나 제 연락처 넣으셔도 되고요. 제 번호 넣으면 됩니다. 지금 제가 그 임시 보호자거든요. 책 잘 읽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년은 퇴원 후 동주와 지내고 싶어 합니다. 형이 가해자니까 책임져요. 가해자가 책임져야 될 한계를 넘어선 거야 그거는. 가해자가 책임져야 하는 한계가 어딨어요. 나한테도 그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 임시보호자라면서요. 형한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형하고 있을 때가 편해요.
기억을 찾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가보는 두 사람. 소녀는 내비게이션도 처음 본다고 이야기하죠. 건물이 엄청 많네요. 사고가 난 장소도 찾아가 보지만 여전히 생각나는 게 없었죠. 분명히 골목이 있었어요. 집들도 많았고. 다른 날 기억인지도 모르지. 비도 오고 천둥 번개가 쳤어요. 형이 그랬잖아요. 사고 나던 날 비 오고 번개가 쳤다고. 아이 그건 그런데 야 봐 여긴 이 골목이 없잖아. 그리고 형이 이 동네에서 태어났거든. 너무 어려서 기억은 없지만 아빠 돌아가시고 옆 동네로 이사 갔어. 그날도 엄마 만나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났던 거고. 근데 이 동네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지. 별 수확 없이 돌아가는 길. 길에 서 있는 한 꼬마를 본 소년. 야 어디가? 또다시 자신에게만 보이는 환영 같은 걸 보고 한참을 달립니다. 또 뭔데? 어?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 손을 대자 더러운 집에 쓰러져 있는 아이. 꼬마야, 일어나. 형하고 나가자. 일어나.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거?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슈퍼파 능력자인데 뭐 알아서 오겠지 뭐. 형. 야! 너 어디야? 아이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아이가 당했던 학대의 기억이 소녀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 죽을래? 너 누구야? 내 목소리 들려? 죽어. 넌 인간도 아니야. 형 여기 왔어! 들리면 대답해! 동주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이의 분노에서 해방된 소년.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병원으로 가요. 병원 빨리. 자. 저 아이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어. 형이 살린 거예요. 아이 뭐. 올라가 볼게요. 그래. 그리고 아이 덕분에 찾은 소녀의 또 다른 기억. 미안해. 형이 미안해. 그 아이 등에 흉터가 있어요. 흉터요? 오래된 흉터로 보여요.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게 아닐까 싶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뭔 소리야? 그 아이 엄마요. 한편 점점 한 명씩 사라지고 있는 포르투나 멤버들. 우연이 아니면? 분명 그 일과 관련이 있어. 27년 전 일. 과민하게 굴지 마. 경찰이가 발견된 게 소평호수야. 소평호수. 알아 나도. 알면서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죽은 거 확실해? 이 안을 내 아버지한테 다시 확인해봐. 내가 확실하다고 하면 확실한 거야. 너희 뭐 하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그렇게 변한 게 없니? 싸우지들 말고 친하게 지내. 친구가 죽었는데 애도라는 것도 좀 하고. 명석이도 한번 데리고 와. 보고 싶네. 명석이는 나하고 달라서 이런데 싫어해. 걔네 엄마가 이런데 출신이라 그런가. 엄마 생각 나나 봐. 출신 성분 따지는 건 여전하네. 피는 못 속이니까. 쟤는 참 섹시할 때가 있어. 그리고 소년과 같은 상처가 있는 또 다른 남성. 한편 조용히 세상에서 잊히길 바랬던 동주는 아이를 구조했다며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작가님 완전 대박이에요. 어떻게 낙서를 보고. 신이 죽었다의 신의 작가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어? 내 이름 알리지 말라고 내 그렇게 내 부탁을 했는데 진짜. 그때 동주를 찾아온 현수. 이 책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예요? 보낸 적 없는데요? 안 보냈다고요? 예. 박 형사님 주소도 모릅니다. 이 소설 어떻게 쓰신 거예요?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뭐 때문인지 계속 추궁하고 의심하는 현수. 가지를 뻗어나가 이 이야기 나무가. 소설 속 살인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라고요? 최근 벌어졌던 사건들의 이야기는 물론 담당 형사가 아니면 알지 못한 상세한 내용까지 전부 소설에 적혀 있었죠. 제가 소설 속 살인 사건을 현실에서 이 재현이라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떤 바보 작가가 자기 소설을 모방해서 살인을 저지릅니까? 작가님 책을 누군가 나한테 보냈어요. 지인 중엔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고 작가님이 보낸 것도 아니라고 하셨고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이 소설을 보냈다는 거죠. 정신 나간 그 사이코패스가 뭐 소설을 모방해서 뭐 살인을 저지르고 있나 보죠 그러면. 그건 불가능해요. 소설이 출판되기 전에 이미 사건이 시작됐으니까요. 한편 소년은 자신을 아는 듯한 여성을 만납니다. 혹시 절 아세요? 제가 아는 사람하고 너무 닮아서요. 예, 착각했어요.
미안합니다. 닮았다는 사람 제가 아닌가요? 학생일 리가 없으니까. 왜요? 그 사람은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렇구나. 혹시 소설 출판 전에 원고를 미리 받거나 내용을 공유한 사람이 있나요?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질렀어.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소설이었거든. 있어요? 아니요. 27년 전에 수도권 인근 호숫가에서 노숙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작가님 소설 속 배경하고 같은 해죠. 1995년. 피해자도 피의자도 모두 노숙자였고요. 물론 소설하고 다른 점도 많아요. 소설에선 검거된 범인이 누명을 썼다는 스토리로 전개되니까. 실제 소설과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 존재했었죠. 지옥은 텅 비어있고 악마들은 다 여기 있다. 현실은 근처 노숙자가 범인이었습니다. K의 카메라는 가열차게 돈다. 잔뜩 움츠러들었던 그 다리가 맥없이 훅 벌어져 허연 배를 드러낸다. 낄낄 웃고 있던 J와 S가 T의 지시에 따라 훅두성이의 피범벅이 된 그를 질질 끌고 간다. 그저 따분했던 자신들의 10대를 마무리하기 위한 밤의 유의다. 소설에선 분명 목격자가 있었죠. 던져버려 그냥. 지옥은 여전히 텅 비어있고 악마들은 다 여기 있다. 그리고 소설 원본 시나리오 사이에 껴있는 호수 사진. 실제 사건이 벌어졌던 곳과 같은 곳이었죠. 미친 새끼.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차라리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게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 입금된 돈은 동주를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육동주 이대로 그냥 앞으로 달리는 거야 그냥. 앞으로 그냥 달려 그냥. 5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게 무슨 일이야? 소녀의 퇴원 수속을 위해 병원으로 온 동주. 아니 형사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학대하던 엄마가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해요. 이상한 주장이라뇨? 자기를 목 졸라 죽이라 했다나 뭐라나. 네? 뭐하냐 여기서? 바람이 좋아서요. 너 말이야 정말 죽이려고 했어? 누굴요? 그 아이 엄마. 말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고. 아니 농담 아니었어? 진짜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 인간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더니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요. 한편 병만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형사 선배 종희를 찾아가죠. 전두현? 27년 전에 소평호수 사건 때 목격자였던. 알지. 그 친구 살해됐다면서. 다른 사건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건이 뭔데? 저기 그 27년 전에 형님이 그 전두현을 데리고 왔잖아요, 목격자라고. 그렇지. 왜? 우리가 그렇게 찾아도 안 나오던 목격자를 형님이 갑자기 어디서 차지한다 궁금해서요. 그게 왜 궁금한데? 형님 노하우라도 좀 배우려고요. 그때 넌 초짜고 난 선수였잖아. 근데 전두현 사건을 수사하는데 27년 전 사건은 왜 들먹이야? 걸리는 게 좀 있었어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혹시 몰라 살해당한 신경철의 졸업 앨범을 살피는 병만. 그때 왠지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저기요. 형사님이세요? 무슨 일인데? 소평호수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요? 뭐 하는 거 있어? 잠깐만. 형님! 당연히 알죠. 전교 1등 하던 수재였으니까. 이 학생 연락처를 좀 알고 싶은데. 실종됐어요. 실종이요?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한편 동주는 소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고 방까지 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형 작업 공간이니까 너 절대로 침범하지 마. 작업 공간이니까 침범하지 마. 응? 내가 분명히 잠궜는데? 형! 그리고 소녀는 자신의 임시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기적이요. 그 발음이 이상하다니까. 상관없어요. 현수는 병만에게 소평호수 사건 기록을 건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목격자가 2년 전 살해된 전두현이고 담당자는 바로 선배님과 변종일 의원이었어요.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27년 전에 검거한 범인 진범이 맞긴 한 거예요? 27년 전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노숙자 명남. 빨리 끝내야 너도 편해. 잠도 못 자고 꼴이 이게 뭐야?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모른 척했어. 처대가 심장병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어서 신장이 온통 아이한테 가 있었거든. 변 선배가 돈까지 챙겨주면서 아이 옆에 있어주라고 하길래 그런다고 했지. 그 사이에 자백받고 검찰에 송치하고 일사천리로 수사는 종결됐어. 찾아왔었다는 학생이요. 이하늘이라는 그 학생 지금 살아있어요? 실종됐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한 거야? 왜 죽었다고 생각한 거냐고. 분명한 건 27년 전 사건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연쇄살인의 동기
출발점이에요. 소설 속 이야기도 현실 속 이야기도 전부 27년 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장 선생님이 27년 전 사건을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래. 자세한 건 모르겠어. 만나서 직접 여쭤봐. 안녕하세요. 아유, 그 생리 현상 좀 해결하고 올 테니까 잠깐 안에서 기다려. 그 사이 집을 둘러보던 기적이. 오래 걸리시네. 아이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어떤 사진에 시선을 빼앗기죠. 1995년도에 찍힌 사진에 기적이와 똑같은 얼굴의 학생이 있습니다. 1995년 쌍둥이는 말 안 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이 머리 모양까지 비슷한데? 기저이가 사고 당시 신고 있었던 신발과 같은 신발. 뒷문으로 나가. 어서. 형은요? 형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기저이가 괴로워할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점점 더 위력이 강해지죠. 육동조 씨! 보육원으로 가면 절대 안 돼. 그럼 안에 누가 있냐고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비번 어떻게 돼요? 아니 남의 집에 왜 들어갑니까? 안에서 분명히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문 뜯고라도 들어갈 거니까 열렸어요. 네? 다행히 진정이 된 기적이. 이 학생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강산. 이 사람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아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게 언젠데요? 그 이강산이 언제 사라진 겁니까? 학생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 나한테 가방을 준 사람이 아저씨예요. 아저씨가 가방을 줬어요. 가방이라니?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갖고 있던 가방이요. 가방이 있었다고? 지금은 철거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 천연보육원이라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형하고 둘이 지냈어. 불행은 겹쳐서 온다더니만 어떻게 형제가 한꺼번에. 소설이 저기 얘기였어. 그리고 동주의 서랍에서 소설의 원고를 발견한 현수. 27년 전 소평허수 사건의 진실이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소설 속 이야기와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현수는 소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죠. 소설 속 화자는 실종된 이하늘을 연상시키고요. 27년 전 소평허수 사건의 목격자는 전두현이 아니라 실종된 이하늘이에요. 이하늘이 복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가능성 충분해요. 강산이를 기억하고 있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말해요. 형은 가출한 게 아니에요. 가출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찾아야죠. 경찰이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별 거지 같은 것까지 와서 지랄이야. 이씨. 경찰이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지발로 나간 고아 새끼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 찾고 싶으면 네가 찾든가. 고하면 경찰 보호도 못 받는 거예요? 이건 노라고! 가출이 아니라고! 강산아. 그날이 강산을 본 마지막이었어. 병만도 하늘에 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수평호수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절 찾아왔었습니다. 뭐 하는 거 있어? 제가 형님께 맡겼고요. 이 학생이 형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나한테 말한 게 전부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너도 알겠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잘못하면 너도 나도 당할 수가 있어. 네 증언만으론 증명하기가 곤란한데. 증거가 있어요. 증거?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기억이 전혀 없는 걸 보니까 뭐 쓰잘데없는 얘기였겠지. 근데 저번에도 그렇고 다 끝난 사건을 왜 자꾸 들먹이는 거야? 다 끝난 사건이 아닌 것 같았어요. 강산이 등에 흉터가 있어. 우연히 본 거라 못 본 척 했는데 맞아서 생긴 상처 같았어. 이강산 형 이름이요? 하늘, 스카이, 카이. 동주는 뒤늦게 자신에게 전화한 사람의 정체가 카이, 바로 강산이 형인 하늘이란 사실을 알게 됐죠. 2년 전에 전두현 씨가 살해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찰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도망을 친 명남. 노명란에 도주했어. 차 넘버 보낼 테니까 승용차 집에 내리고 핸드폰 위치 추적해. 죽은 경찰 감독의 시나리오와 비슷하다며 최근 표절 의혹을 받았던 동주. 아니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똑같다는 겁니까? 호수라는 장소도 동일하고 살인사건 묘사가 같아요. 범인들이 유력 가문의 고등학생들이고요. 아니 살인사건 정황이 똑같다는 겁니까? 신기할 정도로요. 아니 저기 혹시 그 신경철 감독 태강고등학교 출신입니까? 그럴걸요? 사진 속 인물과 현실 속 인물을 연결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산이라는 인물 역시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죠. 경찰이 찾기 전에 먼저 만나야 돼. 박현수입니다. 난 안 죽였어요. 노명남 씨? 내가 안 죽였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제가 계신 곳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안 당해요. 그러니까 만나요. 이렇게 도주하시면 용의자로... 현수는 팀장에게 과거 사건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합니다. 27년 전 사건이 은폐 조작됐고 그게 신경철 전두현 살인 동기란 말씀이세요? 네. 진범은 살해된 전두현 주머니에서 나왔던 사진 속 인물들 이태만 회장과 야, 너 나가. 네.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아시는 거죠? 현직 국회의원이자 전직 형사였던 변종일이 힘께나 쓰는 양반들 사주받아서 사건을 은폐 조작했고 나도 공범이란 얘기지. 어쨌든 27년 사건이 이번 사건을 푸는 열쇠인 것만은 분명해. 태만까지 동주의 소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원하는 엔딩은 무엇입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카이,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독자들과 소통하려는 작가의 눈물겨운 노력이지 뭐긴 뭐야. 소통이 아니라 마스터베이션이야 이건. 소통되는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글이라서 상상력이 좀 필요하지. 우리 형이 너랑 만나겠다니까 내일 무조건 시간 내. 너 형이 날 왜 만나? 격려하고 싶으시대. 네가 만날 사람이 지금 누군지 알아? 태강그룹 이태만 회장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대단하신 이 태강그룹 회장님께서 일개 작가인 나... 아직 풀리지 않았던 재벌아들. 내 소설을 읽은 거지. 이태만. 최근 병원에서 만났던 여성을 만나기로 했던 기적. 아니 강산. 교회에서 좀만 내려오면 돼요. 그게 왜 그래요? 열라고요. 열어주세요. 순식간에 사라진 강산. 자신도 모르게 소평호수로 이동됐습니다. 27년 전 소평호수 사건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에요. 모두 유력가 집안의 자제들이었고 돈과 권력 모두 갖고 있던 이들의 부모들은 가짜 목격자 전두현을 내세워서 힘없는 노숙자 노명남을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현재 실종 중인 상태로. 목격자가 있었다고? 사건 수사 중일 때 날 찾아왔던 학생이야. 이름은 이하늘. 도대체 무슨 근거로 27년 전 사건이 은폐됐고 저 사람들이 진범이라고 확신하는 거야? 신경철과 전두현을 살해한 범인은 현장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전두현의 시신에서 발견한 이들의 사진이 그중 하나고요. 고작 그게 저 사람들이 범인이라는 증거야? 그것만이 아니라 당분간 소설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 오히려 불씨만 살 수 있어. 다른 증거는 실종된 나상호의 시신을 찾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시신이 어디에 있을지 짐작 가는 것이 있어요. 지원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틀 안에 찾겠습니다. 강산이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주. 형네 아버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왜? 형 아버지를 만난 기억이 났어요. 뭐? 왜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분을 만났을 리가 없잖아요. 무슨 기억인데? 형이 잃어버린 가방이요. 그걸 형 아버지가 나한테 줬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가방을 줬다고? 기억은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게 그날인 것 같아요. 전혀 믿기지 않지만 기억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던지는 강산. 동주 서점이요. 거기서 만났어요. 1995년 실제로 동주의 아버지는 동주 서점을 운영했었죠. 동주야 멀리 가면 안 돼. 하늘아. 아저씨. 너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부탁이 있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저씨밖에 없어요. 등장인물에 우리 아버지가 없었어. 있었으면 내가 몰랐을 리가 있나? 하지만 서점이 나오는 대목은 있습니다. 소설에 그렇게 쓰여있어?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박 형사가 한 얘기 전부 다 소설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요란한 틈을 비집고 늦은 오후 가을 햇살이 서점 안으로 들어올 때면 따뜻했다. 그리고 하늘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동주의 아버지. 가져가서 읽어볼래? 내가 읽던 책인데 막 다 읽었거든. 이걸 왜 저한테? 다 읽고 나니까 가슴이 막 울렁거리는데 이걸 같이 나눌 사람이 없네. 학생이 읽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책장 접어가며 읽어서 어차피 팔 수도 없어. 다음번엔 이 책에 한번 도전해보자. 좀 어려우려나? 그해 가을 나는 선한 찰나의 순간을 만났다. 따뜻했다. 난생초. 가방에 관한 이야기는 소설에 없었습니다. 쓸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이강산한테 가방을 줄 때 원고는 이미 가방에 있었어.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카이도 몰라. 쓸 수가 없었던 거야. 소설 1막은 이하늘이 목격하고 경험한 소평호수 사건의 전말, 2막은 카이의 복수 계획. 1막과 2막 그 사이에 아버지 얘기가 있어. 카이도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 이제야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동주. 기억의 오류가 아니라 시간의 오류야.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 알아듣게 좀 얘기해요. 신경철 살해 현장은 눈으로 본 것처럼 똑같이 묘사되어 있어요. 따라와.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소설이 증거니까 수색영장 달라고 해. 소설이 증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허구인지 증명할 수도 없고요. 나상우 시신을 찾으면 이 사건의 윤곽이 분명해져요. 호수 수색한다고 법석 들었다고 개망신 당하면 그때 어떻게 책임질 건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사를 해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너 정말 자꾸 이럴래? 보세요. 현장에 있던 증거 전망 관련 인물들이 모두 27년 전 소평호수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너 다시 교통관을 보내줄까? 살인은 또 일어날 겁니다. 막아야 한다고요. 내가 오버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정신 못 차려 또 오버야? 있어 증거. 내가 증거야. 노명란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게 세상이야. 좋아. 노명란부터 찾아. CCTV 전담하고 갈만한 호수 싹 다 뒤져. 움직여. 그때 병만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전두현은 왜 죽었을까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큰 그림을 파악했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만나는 건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는 얼마나 또 어떻게 복잡하든 간에 결국 귀결되는 곳은 하나입니다. 누구보다 당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돈. 그리고 현수도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죠. 노명남이 변종일 의원 딸을 납치했어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27년 전 잔인한 고문과 협박으로 내게 거짓 자백을 강요해 누명을 씌우고 소평호수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변종일이 직접 언론에 자백하고 JBC 방송 오늘 밤 저녁 9시 뉴스에 보도해야 합니다. 이 살인자 새끼가 뭐라는 거야?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는 명남. 9시 전에 노명남 찾는 거 불가능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뭐? 하영이를 죽인다잖아요. 이렇게 빌게요. 제발 그렇게 해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범죄자와 협상할 수는 없어. 한편 동주는 강산이를 데리고 서점에 있던 곳으로 왔습니다. 저기에 동주 서점이 있었어. 재개발로 헐리기 전까지. 현재를 살아. 그냥 네 행복 위해서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살아.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너한테 왜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아? 신이 너한테 기회를 준 거야. 이제부터 좋은 기억만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준 기회. 너한테 기적이 일어난 이유야 그게. 헛소리 그만해요. 강산이 아닌 자신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동주. 나한테 감추는 거 있죠? 감추기는 뭘 감춰? 있어요. 진실을 말해요. 나한테 형이 있어요. 형을 만나야 돼요. 형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진실은 불편한 거야. 알면 알수록 불편한 게 진실이라고. 네 능력이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일생 도움도 안 되는 남 지치 사건에 능력 낭비하지 말고 이 계획만 잘 세우면 진짜 돈을 쓸어 모을 수도 있어. 쓰레기 같은 새끼. 뭐? 너 나 돈 많이 벌어 이 나쁜 새끼야. 그 순간 오토바이를 탄 한 소녀와 마주친 강산. 도와주세요. 괜찮아? 여자가 위험해요. 뭐? 오토바이를 쫓아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한 두 사람. 아니 무작정 가서 뭐 어쩌다는 거야. 골프채로 여자를 때렸다니까요.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경찰 친구 용대에게 도움을 청하죠. 너 막말한 거 사과해. 너 사과하는 것도 용기야. 미안해요.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고.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은 명남이었죠. 알고 왔으니까 문 열어요. 명남과 같이 있는 상처투성이의 여성. 괜찮으세요? 보호해드릴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확인해주시고 신고 접수하면. 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골프채를 폭행한 그 사람. 명남이 오해를 벗는 순간 TV에서는 9시 뉴스가 시작됩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여성을 성추행하고 그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피해 여성을 협박하기까지 한 남성. 그 순간 또다시 누군가의 분노를 느끼기 시작하는 강산. 아유, 죄송합니다. 예, 실례가 많았습니다. 예. 잠깐만요. 아니 뭐 또? 손수건 주고 올게요. 기다려, 내가 줄게. 기적아! 얘기 좀 해요. 둘이서만.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해왔던 거죠.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나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대신 죽여줄까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강산이를 찾고 있는 동주.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해서 구원하셨도다. 사탄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영이를
하영이의 어머니 손에 들려있는 목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해 보이죠.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온 목적이 뭐야? 아니 목적이라뇨? 날 미행한 목적이 뭐냐고. 아니 뭔가 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오해를 해서. 육동주 작가 맞지? 다 알잖아. 제가요? 도와줘.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 아니 잠깐만. 부탁이야.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육동주 당신밖에 없어. 제 말부터 좀 들으세요 좀. 저는 아저씨가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날 모른다고? 아니 오늘 처음 뵌 분인데 당연히 모르죠. 아니 뭐 술 드셨어요? 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날 모를 수가 있어? 제가 아저씨를 어떻게 알아요? 네가 소설에다 썼잖아! 27년 전 소평 호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설에 전부 다 썼잖아. 본격적으로 사건에 엮이기 시작한 동주와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강산.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카이의 계획, 그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어떤 파문을 불러오게 될까요? 드라마 기적의 형제는 미스테리 스릴러 판타지 장르 작품으로 복수극 3부작 부활마왕, 상어로 유명한 김지우 작가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늘 믿고 보는 연기라는 정우, 우리들의 블루스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배현성 배우까지 확실히 배우 라인업을 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죠.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는 확실히 어려운 장르거든요. 특히 로맨스 코미디 장르와 기본으로 깔리는 한국 작품에서는 더더욱 어렵죠. 그럼에도 꾸준히 비밀의 숲 구경이, 살인자 이응 난관과 같은 수많은 미스테리 장르의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이런 스릴러의 기본 구성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한 소녀는 판타지적인 요소를 등장시키죠. 거기에 소설에서 벌어지는 똑같은 살인사건으로 궁금증이 꼬리를 물게 만듭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의 큰 틀도 좋고 연출도 무난하게 좋습니다. 배우들의 연기합이 좋고 장르를 돋보이게 하는 충분한 연출까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엔딩이 좋았던 드라마 기적의 형제였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JTBC 홈페이지에서 몰아보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 누설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공소시효도 다 지난 일인데 아저씨도 다 잊고 이제 현생을 사세요. 예? 아 깜짝이야. 뭐 하는 거야? 넌 죽은 주진성이하고 싸웠어. 주진성이 알지? 범인들을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한 놈이 아니라 여러 명인데. 빨리 끝내고 푹 자야지. 뭐예요, 아저씨? 아저씨 본 거 비밀이야. 사라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